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 센터장 하성욱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입시 설명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3학년도가 입시가 마무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2024학년도 대입 설명회를 빠르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023학년도 입시의 경우 약학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서울권 대학마저 추가 모집이 발생하는 등 이변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2024학년도 다음 입시를 준비하고 계신 수험생과 학부모님들도 궁금하신 부분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명회가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달서구 진로진학지원센터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달서구청의 지원을 통해서 달서구 명품 학군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입시 대비 컨설팅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달서구 수험생들의 목표 대학에 합격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오게 됐습니다. 서울대를 포함한 스카이권에 14명, 수도권 주요 대학에 33명, 서울대 의대를 포함한 전국 의대, 약대, 한의대에 12명, 지방 국립대에 22명, 전국 교대에 12명 등이 합격하여 저희 센터에서도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합격생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러면 강사님을 모시기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월성 1, 2동 지역구인 박광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태원 달서구청장님을 앞으로 모셔서 인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이제 멋스러운 봄이다 그렇죠. 이제 긴 겨울하고 이제 봄이 바뀌는데 이 3월 주말에 이렇게 함께한 여러분이 하선해 주시고 고맙고 특히 학부인 가슴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가 또 달서구의 그 연남고등학교 그 김창식 강사를 모셨는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고 하나님 앞에 또 박광규 의원 감사드립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3월 주말에 앞으로 한 8개월 뒤면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죠. 이제 또 급하겠잖아요. 원서를 쓸 그런 때가 돌 텐데 따라서 이제 우리가 또 준비할 텐데 지금 대학은 그런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렇죠. 학생 진로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가문이다 그렇죠. 그 가문을 앞두고 많은 학부형들과 또 학생들이 마음을 주는 것이 바로 현실인데 그때 우리가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한 것은 그런 가운데 달서구 안에는 이제 101개 초중고가 있다 그렇죠. 고등학교가 이제 23개가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달서구의 큰 기본 교육 모토는 국제 글로벌 창의 이제 육성인데 그 속에서 교육 경쟁의 강화와 또 우수 환경을 만든 그런 것들 속에서 배운 것인데 아까 말씀대로 달서구는 이제 원래 이제 그렇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지난 연말 계속 이제 총 정리되면 이제 서울대가 이제 한 31명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약한 계열이 이제 총 한 151명, 그래서 총 한 190명이 아마 우리가 계속 들었는데 앞으로도 많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우리가 또 기본 속에서 달서구는 가게도 하겠다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달서구에 교육들을 온다고 말 들어본 데 있습니까? 아마 말 들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대구시청 때문에 아마 말이 많지요. 아마 분명히 대구시청 올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대구시청에서는 아마 땅을 팔자고 우리는 안 받아간 뜻인데 아마 우리가 어제도 우리 시간에 만났지만은 멀쩡한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마음속에서 한 해를 또 시작하면서 또 우리가 또 연말을 대비해서 그렇죠. 열심히 어떤 그런 전략을 푸는 건데 여러분들 많은 전략 속에 그렇죠. 하도 입시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좀 기합을 모시는데 잘 듣고 있잖아요. 잘 준비해서 올해 여러분들 계획이 꼭 성대를 기대하면서 저희도 아까 말씀대로 수업이 못지않은 그런 달서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또 큰 희망과 꿈이 있을 바라면서 늘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총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남고등학교의 진학부장님이시자 대구광역시 진학주도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신 김창식 회장님을 모시고 입시 환경의 변화와 2024 대입 전형별 지원 전략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께 유용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강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창식 회장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영남고 진학부장 김창식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참고로 저 대구 진학지도협의회는 대구에 일반계고 특성화고 말고 실업계 말고 77개 중에서 영재고나 과고 그리고 뭐 또 예담학교 이런 데를 빼고 일반 학교 71개가 다 들어있는 협의체입니다. 예. 달서구청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까 뭐 사회 하신 분도 말씀하셨지만 2월 28일 날까지 추가 모집이 있었는데 불과 한 10여일 만에 또 2024를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도 급하게 자료를 준비했는데 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기 뭐 부청장님도 계신데 여기 보시면 1976년 이때만 해도 예, 서울대, 연세대, 이 부산대가 고대보다 높았습니다. 경대 밑에 한양대가 있었고, 예, 중앙대는 이 정도였죠. 근데 지금 한 5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느냐, 잘 아시죠? 예, 뭐 서영고, 그다음에 서성한, 중경외시, 근동홍, 예, 국숭세단 많이 들어보셨죠? 광명상가. 아쉽게도 지금 경북대가 이 국숭세단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혹시 학부모님들 중에서 아직도 뭐 금대 갈 바에 뭐 경북대 가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쉽지만 예, 경대가 매우 많이 낮아졌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 입시 결과는 얘들이 내려와야 됩니다. 서영고가 구름 밑으로 내려오고 구름 위에 존재하는 집단은 의치, 한약수, 뭐 약한수라고 하고 뭐 한약수라고 하는데 의치, 약한수 그 중에서도 의치입니다. 의치, 한약수 내에서는 또 의치와 한약수가 그룹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의대, 치대 뒤에도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가기 힘든 곳이죠. 예, 요거는 그냥 보시면 역시 이 학력과 경제력이 어느 정도 비례한다. 예, 서울의 주요 대학이 역시 광역시 애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이게 학력이 경제력과 자꾸 비례하는 시대. 안 그래도 뭐 또 언론에서도 보면 사교육비가 뭐 26조라는 얘기도 있죠. 예, 요거는 뭐 그냥 저희 학교 학부모님도 여기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애들이 어떤 마음일까? 예, 일단 수험생의 부모님은 절대로 화를 내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예, 이런 엄마 예, 제일 싫다. 예, 밥 먹는 데까지 대학 얘기하시는 분 예,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이게 사실은 그죠? 내 능력에 비해서 기대가 크실 때 예,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예, 예, 진짜 좋다. 보약. 요즘 뭐 보약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건강식품도 있고 뭐 비타민도 많은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애들이 체력적으로 이제 환절기나 여름을 지날 때 예, 보약 예, 뭐 좋겠죠. 예. 그리고 이거 야자 끝나고 집에 올 때까지 자지 않고 기다려줄 때 제가 한 20년 전에 30대 초반일 때 그 저희 반에서 서울대 갔는 애들한테 엄마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엄마는 제가 잘 때까지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시냐면 뭐 하시냐고 물어보면 거실에서 TV 보냐? 아니요. 책이나 신문을 보십니다. 니한테 뭐 다른 뭐 감시 아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아니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길래 제가 그 학부형한테 그
한 분은 전업주부였고 한 분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와 대단하시네 안 힘드십니까 하니까 애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20년이 지난 제가 작년에 저도 이제 애가 수험생이었는데 퇴근하고 나서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눈 떠보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애가 애가 공부할 때까지 자지 않는다는 거 정말 굉장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그 수험생의 부모님은 돈보다도 더 중요한 희생, 여전히 서영고의 치안을 보내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야, 돈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학원만 보낸다고 절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좋은 데 가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이런 목차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입시 환경이 어떻게 변화했느냐. 아까 우리 센터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베리타스 알파에서 수시 모집이 시작될 때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올해는 어떤 변수들이 있을까? 작년에 26년 만에 최고입니다. 올해는 지금 더 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수험생이 줄다 보니까 작년 학생들 중에서 일부는 12월 달부터 지금 재수에 돌입해 가 있습니다. 12월 달부터. 그래서 재학생들은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올해도 뭐 작년에도 보면 여기 보시면 대구도 재학생이 한 1000명 줄었고 졸업생이 6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재학생이 줄지만 그 수를 재수생이 많이 채우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도 보시면 작년에 34만 명 정도를 뽑았습니다. 작년에 34만 9천 명을 뽑았는데 올해 34만 4천 명, 한 5천 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수능을 친 학생들은 44만 7천 명입니다. 그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44만 명이 쳤고 34만 명밖에 자리가 없는데 왜 미달이 날까? 왜 대학이 저렇게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할까?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유는 보시면 가장 큰 게 이 전문대가 16만 명을 뽑습니다. 근데 그 전문대 중에서도 여기 보시면 간호보건이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원래 뉴스 나왔죠, 그죠? 또 간호학과를 700명 더 늘리겠다. 그래서 간호보건, 근데 간호보건이 어느 정도냐면 그 전문대 간호학과도 다 아시겠지만 간호학과는 전문대고 일반대고 4년 학사 자격증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사례를 보면 호산대나 대경대는 여기 호산대는 대구 가톨릭대 옆에 있는 전문대입니다. 대경대는 대관이대 근처에 있는 경산에 있는 전문대인데 경대 기준으로 뽑았는 이유는 전문대는 학교별로 보는 과목이 달라서 그 액션을 봐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경대 기준이라고 하면 제일 일반적으로 국수형 사과 요 기준으로 봤을 때 7.0입니다. 7.0. 그럼 얘들이 원래는 4년제를 가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아까 했다시피 대구대 이하대학을 가야 되는데 거기 나와서 취업에 대한 불확실성보다는 차라리 전문대 간호학과를 가겠다. 그럼 그래서 일단은 요런 전문대라도 간호보건이나 기계전자 이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애들은 또 빨리 2년만 해서 취업을 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취업해서 그 대학에 보면 야간에 등록금을 내면 학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취업한 뒤에 4년 학사를 하거나 아니면 또 4년제에 편입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죠.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생긴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 될 때까지 밀어주자.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26조나 나오는 거죠. 저도 애 둘입니다만 저도 만약에 하나였다면 더 많은 사교육비를 쓸 수도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현역 애들은 원하는 대학에 갈 때까지 재수 또 갔어도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은 반수를 하죠. 반수를 하고 반수하는 애들은 또 반수합니다. 이 먹튀란 얘기는 뭐냐면 현재 자기가 계대 약대 다닌다. 그럼 얘들이 반수할 때는 약대 가려고 하는 거 아니죠.
최소한 치대 의대를 가려고 하는데 수능을 쳤는데 의대 치대 갈 성적이 안 되면 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주저앉겠죠. 등급만 차지하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면 재학생들은 등급을 못 받으니까 그런데 못 가게 되고, 그다음에 애들이 또 재수에 뭐 높은 데를 희망하는 애들은 재수를 선택하고, 그래서 결국은 원하는 데를 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재수 삼수하는 인원들이 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대학의 정원이 미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대학에 못 가는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좋은 데 가기 위한 입시지, 뭐 대학교 가기만 하려고 하면 그냥 1년 내내 이렇게 슈퍼맨 해도 갑니다. 지금 1년 내내 슈퍼맨 한 애들 종종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의 자제분은 아니길 바랍니다만, 그런 애들도 지금 다 대학은 갑니다. 그래서 입시라면 그렇죠,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대학 정원은 한 5,000명 줄었는데 지금 3만 명이 줄었습니다. 3만 명. 대구도 2,000명이 줄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인원이 좀 많아서 그렇지 대개 일반고 학교가 한 200에서 250 사이가 제일 보편적입니다. 그러면 대구 경북도 보면 학교 10개에 해당하는 애들이 사라졌죠. 그만큼 올해도 학령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대학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갈까. 그래서 이 틈을 노리기 위해서 지금 재수생이 더 증가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과 침공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 작년보다 더 늘었죠. 53%입니다. 고대 46%, 연세대 67%.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면 서강대는 무려 76%입니다. 그럼 정시로 문과 애들은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 혹시 여기에 문과분 애가 문과 쪽에 있는 자제분이니까 자제가 문과에 있는 학생은 수시에 올인해야 됩니다. 수시. 정시는 문과 학생들의 것이 아닙니다. 정시로 문과에 갈 수 있는 건 어문계열밖에 없습니다. 어문계열. 뭐 상경계열이고 뭐 사회과학계열이고 다 이과에 들어갑니다. 특히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미적분이라는 수학 과목도 있고 또 자꾸 이제 언론에서 그런 얘기하죠. 그죠? 인구론, 인문계를 나온 90%가 논답니다. 논답, 인구론. 그렇게 자꾸 이제 언론에서도 자꾸 이제 문과를 조금 이제 약화시키는 그런 뭐 기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문과로 가야 되는 성향을 가진 애들도 일단 이과로 가죠.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문과가 훨씬 많았는데 지금 점점 여학생들도 문과 비중이 줄고 있습니다. 걔들 결국은 정시로 뭐 이쪽에 이과에, 그렇다고 여학생들이 기계공학과 이런데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여학생들은 의치약한수, 특히 약대에 선호를 하다가 거기 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아닌 애들은 문과 쪽으로도 충분히 가죠. 그래서 이과 애들의 문과 침공은 이제는 뭐 침공이란 말도 아니고 당연한 현상이 될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과의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시까지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요거 참, 2023이 안 나와서 그런데 2022 보시면 자유전공은 37명 모집에 35명이 미적분 기하 이과에서 넘어왔다는 얘기죠. 자유전공학부가 왜 이런 특히 저렇게 많은 이유는 뒤에 가서 또 보여드리겠지만 보시면 심리학과 쭉 보시면 이 문과의 대다수가 이게 평균 내에서 아까 평균 내에서 재작년에 44%지 특정한 과들은 뭐 90%, 80%.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과는 정시로 가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는 올해하고는 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 재작년에는 수능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문과 애들이 사탐도 사실은 쉬웠는데 올해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나중에 한번 나와봐야 알겠지만 재작년의 경우를 보면 이과로 고대 가는 애들이 서울대, 아까 제가 그 그룹을 같이 말씀드렸죠. 서영고 밑에 서성한, 그 다음에 중경 외시, 근데 건동은 3칸 밑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크로스해서 갔죠. 근데 이거는 재작년이고 올해는 이만큼 높이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작년에도 수학이 어려웠기 때문에 문과로 가면 훨씬 대학 한두 개는 올려서 갔을 겁니다. 아마. 예, 그 계약학과, 반도체 계약학과는 제가 봐서는 결과적으로는 찻잔속의 태풍이었습니다. 굉장히 뭐 대통령까지 나서서 어필을 했지만 결과를 보시면 충원율이라는 거는 잘 아시죠? 10명 뽑으면 10명 뽑았을 때 충원이 100%라면 한 바퀴를 다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들은 275%면 두 바퀴, 세 바퀴가 돌았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예, 얘들이 역시 성적이 좋다 보니까 의학학교를 쓰고 혹시 안 되면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됐다 붙여놓고 반수를 할지 재수를 할지 결정하겠다. 근데 여기에 의학학이 된 애들은 다 빠져나가겠죠. 계속 도는 거죠. 계속 돕니다. 될 때까지. 그래서 뭐 만약에 자녀분이 이런 컴퓨터공학과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현상도 잘 보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올해 특징이 뭐냐면 뭐 기회 균형은 이게 뭐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 이런 거기 때문에 특수한 건데 이제 특징적인 것은 지역 균형, 일명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데 교과 전형인데 보시면 작년보다 한 3,000명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신 성적이 좋은 애들은 지역 균형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요거는 특히 이 지역 균형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 특징이 졸업 예정자로 그 서울시립대도 재수생까지. 그래서 이 보면 지역 균형은 졸업 예정자나 재수생 정도까지. 그러니까 삼수 이상 하는 애들은 정시로 가라 오지 말고. 그래서 현역일수록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죠. 뭐 지역 균형은 참고로 그냥 딴 거 없습니다. 가장 큰 게 추천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름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도 합니다. 뭐 수도권이 수도권. 뭐 전국 모든 대학, 경대나 영대나 계대 다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교과 전형을 특별히 지역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지역 인재 전형. 지역 인재 전형도 작년부터 했는데 올해 역시 늘었습니다. 특히 이 지역 인재는 의학학 계열에 많이 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의학학을 희망한 애들은 지역 인재로 가야 되겠죠. 요거는 작년부터 시행됐다는 얘기고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또 이제 서울대에서 정시에서 교과 평가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평가가 나오냐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역량이 미미했다. 근데 물론 교과 평가로 인해서 뒤집힌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신이 4등급, 5등급인 애들은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능을 잘 쳤더라도 내신이 너무 안 좋은 애들은 떨어졌습니다. 뭐 한 3등급 이내인 애들이 낸 경우에는 역량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뭐 내신이 뭐 4등급, 5등급인 경우에는 수능을 할 때 서울대 좀 이런 상황을 좀 보고 판단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뭐 내신이 3등급 이내인 애들은 뭐 정시로 가더라도 교과 평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추가 모집. 아까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죠, 그죠? 서울에 있는 대학도 이렇게 많이 뽑았습니다. 그러면 지방은 지금 거의 뭐 여기 뭐 대학 관계자분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대구대 이하는 정시 모집에서 채우기가 너무 어렵죠. 거의 뭐 추가 모집에서 거의 다 채워야 된다. 그래서 저희 학교 애들 같은 경우에도 정시 모집에는 뭐 계대까지만 원서를 쓰고 그 만약에 다 떨어지면 대구대 이하는 추가 모집 때 내보겠다. 뭐 이렇게 하는 애들도 꽤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이거는 뭐 어떤 기쁜 소식이 아니라서 뭐 참 지역 대학이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보면, 예, 이건 MBC 뉴스에도 나왔죠, 그죠? 예, 정시 10%도 못 채우는 대학도 있습니다. 특히 경북에 있는 대학, 그러니까 경북에 있는 경북에서, 대구는 저희가, 경북대하고 계명대, 나머지 대학들은 다 경북에 있죠. 그래서 영남대 빼고는 나머지 대학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 원래는 예, 가장 큰 게 이제 자소서가 폐지됐습니다. 자소서가 폐지돼서 학생들에게 뭐 대학에서는 평가 자료가 많이 줄었다고 이제 막 안타까워하는데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정말 힘든 일인데 또 이 사교육 시장 중에서도 이 자소서 컨설팅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게 생겼죠. 원래는 반영 항목이 조금 축소됐습니다. 예. 보시면 예, 여기 뭐 자율동아리 같은 건 미반영되고 수상경력 미반영. 그래서 지금 뭐 3학년 애들은 수상이 거의 없습니다 보면. 그 다음에 개인 봉사활동 미반영입니다. 그래서 뭐 요양원 가고 이런 거 이제는 애들 보면 뭐 그죠. 뭐 예년 같으면 생기부 보면 전신에 뭐 예, 이 대구에 있는 요양원과 그 고아원과 요양원은 다 등장하죠. 예. 저도 이제 애들 생기고 보면 이 지역에 이런 요양원이 있고 이런 고아원이 있구나 하면서 확인할 정도였는데 무조건 학교 안에서 해야 됩니다. 학교 안에서. 그렇다고 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봉사활동이 안 중요하다? 아니죠. 반영 항목이 축소됐기 때문에 교내 봉사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보고 학교에서 뭐든지 봉사해라. 예,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예, 독서 활동이 미반영된다. 예, 요거는 독서 활동란이 그 대학에 가지 않지만 세특의 과목에 최소한 한 권씩 다 적어야 됩니다. 과목에. 그래서 자기가 심화 활동으로서 예, 세특에 반드시 적혀야 되는 이유는 독서는 얘가 어떤 책을 읽었는가를 보면 얘의 수준을 알고 대학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예, 요거는 편법입니다만은 3학년인 경우에는 일단 적어놓고 나중에라도 읽어야 되겠죠. 급하면. 근데 제발 예, 뭐 나중에 가서 자기가 안 읽어놓고 제가 안 읽었는데도 적어주던데요. 이런 애들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애들 보면 예, 졸업 안 시킵니다. 예. 3학년은 급하니까 일단 적어놓되 나중에라도 읽고 그거는 또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얘가 학종으로 안 낼 것 같으면 안 읽어도 되겠죠. 근데 일단 적었는데 학종으로 내게 된다면 반드시 다시 읽혀야 되겠죠. 예, 안 그러면 뽀록 납니다. 예, 그래서 독서는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예전에 이게 갈 때는 서울대 가는 애들이 생기부 2페이지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수준의 책을 읽고 그걸 세특에다가 기록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예, 수능 선택 과목 뭐 다 아시겠지만 결론만 말씀드리면 엄매를 치고 미적분을 쳐라, 이게 정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보시면 예, 작년에도 보시면 엄매를 치는 애들이 엄매를 치는 비율과 화작을 치는 비율을 보면 엄매가 적습니다. 근데 3등급까지 월등하죠. 그리고 요건 또 보면 수능 점수를 봤을 때 만점이 425점이었습니다. 작년에 표점. 346에서 55가 어느 선이냐면 경북대를 지원할 수 있는 선입니다. 그럼 경북대 정도까지, 경북대 이상 가기 위해서는 역시 어떤 애들이 많더라. 엄매를 치는 애들이 많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수학 역시 보시면 예, 뭐 확통이 요거는 조금 근데 확통이 여전히 많습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추정이고 일부 데이터다 보니까. 근데 비슷하게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4등급까지 미적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학이 되는 애들은 무조건 미적분으로 가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예, 올레감 대입의 특징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 수시 모집 요강은 4월 말 5월 초에 나오고 정시 모집 요강은 8월 말 9월 초에 나옵니다. 예, 제일 6가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교과 종합 논술, 그럼 정시는 수능 다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문제죠, 그죠? 예, 이게 가고 싶은 대학하고 갈 수 있는 대학이 예,
이게 문제죠, 이게.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교과 전형은 3학년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거의 다 나왔습니다. 아마 많게는 3개,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문과는 2개, 이과는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다른 학교들도 제가 보니까 1개에서 3개 정도, 1개에서 3개 정도 가지고 내신을 역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교과 전형은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서서히 결정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온 게 바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불확실합니다.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는 대신에 그만큼 적극적으로 도전해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역시 수능 한방. 그래서 1학기 때는 학생부 관리를 마무리하고 여름방학 때부터는 수능에 전념해야 되겠죠. 논술, 저 뒤에서도 제가 얘기드리겠지만 논술은 전국 그 대교협의 기준으로 보면 합격률이 2.4%입니다. 2.4%라면 100명이 쳐서 2명 정도가 합격한다는 얘기죠. 논술, 서울 쪽에 논술 가겠다고 하는 건 그냥 돈을 버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돈을 버리고 싶은 분들은 논술도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게 괜찮습니다. 학원에서는 얘기합니다. 학원에서는 뭐 100명 중에 한두 명만 돼도 우리 학원에서 이렇게 논술로 갔다고 얘기했죠. 그럼 부모님들은 다 내 애는 그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학원에다가 돈을 갖다 붓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래서 뭐 현재로는 저는 학교에 있는 입장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전형 이게 제일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학에서는 보시면 종합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여전히 학생부 종합 비율이 높은 편이죠. 요거는 뭐 시기는 다 아실 거고,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이게 없었어. 과거 한 2, 3년 전만 해도 저희가 강의하면 이거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완전 공식화됐죠. 공식화. 지금 추가 모집까지. 그래서 중하위권 뭐 학부모님들은 추가 모집까지도 생각해 보시고 전략을 짜셔야 되겠죠. 요것도 뭐 다 아실 거고. 수시 지원을 보시면 평균 4.79입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정시에 대한 기대를 자꾸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6장 설 수 있지만 평균이 4.79란 말은 3장 이하로 서는 애들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내신이나 수능이 좀 불확실한 애들은 6장을 다 활용해야 됩니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뭐 수시가 제일 많습니다. 수도권 대학도 역시 정시가 뭐 40% 가까이라고 하지만 많죠. 비수도권 지방은 88%입니다. 올해는 경대도 81.8%입니다. 이제 수시로 정시로 뽑는 일을 최소화하겠다. 왜냐하면 그 언론에서 자꾸 이제 경대가 뭐 중도 이탈률이 높다고 자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경대도 자존심이 좀 상하고 해서 수시로 대거 뽑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그럼 전형별로 보시면 역시 가장 많은 거는 교과입니다. 교과. 종합이고 정시. 이거는 이제 전국 형태가 그런데 보시면 수도권은 다르죠. 수도권은 수능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수능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건 재학생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수도권을 목표로 하는 분은 종합에 많이 도전해야 됩니다, 종합으로. 보시면 뭐 서울대도 원래 정시로 40%, 44, 40, 40, 40. 좋죠, 그죠? 우리의 정시로 가면 되겠다. 그런데 막상 수능 쳐보면 우리하고 관계없는 전형이구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대구 뭐 경대, 영대, 계대를 보시면 역시 경대도 그렇고 영남대도 그렇고 계명대도 그렇습니다. 내신입니다, 내신. 가장 확실하고
이렇게 가는 이유는 애들이 이런 전형을 선호하니까 그렇죠. 예, 내신 딱 받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 제일 쉬운 방법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예. 그래서 혹시 뭐 여기 1학년이나 2학년 학부모님이 있으시면 내신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예. 예. 그다음에 참, 예, 저 하나 빠뜨렸는데, 예, 보면 원래 교과 전형인데 경북대하고 부산대에서 서류가 20% 들어갔다. 여기 좀 차이가 있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치학 한수도 역시 보면 정시, 아까 제가 정식했는데 특히 의치학 한수는 재학생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참고하십시오. 아, 저렇게 뽑구나 하면서 그냥 생각하시지 우리 애가 저것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 물론 계실 수도 있는데, 예, 계실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예, 여기 계신 분이 다 저기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역시 보시면 교과 종합을 합치면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의치학 한수도 훨씬 확률이 높은 게 수시입니다. 예, 요거 의학학계를 한번 보시면 당연히 내신 등급이 높죠. 수시인데 수능 최저가 어렵습니다. 여기 비율, 뭐 졸업생 제가 13만 8천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던데, 그래서 보면 의대, 예, 수능 지원하는 애가 53만 명 정도, 원서 내는 애들입니다. 근데 3천 명, 의대 진학하기가, 의대에 갔다면 뭐 서울대고 뭐고, 의대 가면 일단은 어대간도 8% 없습니다. 어대간도 8% 없고, 의대 가는 순간에 아, 대단하구나. 예, 0.1%도 아니고 0.5%입니다. 예, 그래서 혹시 자제분이 의대를 갔으면 어깨 뽕 넣고 다니시면 됩니다. 예. 학교당 평균 전국에 예, 일반계가 특목 자사까지 포함해서 1,878개가 됩니다. 평균 한두 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우로 얘기하면 수성구나 달서구에서 저보다 많이 가죠. 그러면 의대가 안 나오는 학교가 절반이 넘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뭐 의대 한 명 나오면 그 학교는 그래도 평균은 되는 학교입니다. 예. 여기서도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수시가 유리하다는 거. 특히 재학생들은. 예, 수능 점수는 이제 뭐 혹시나 해서 예, 수시에서는 등급이고 정시에서는 이 표준 점수와 100분위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시죠? 예, 뭐 정시에서는 당연히 그냥 뭐 성적표에 나와 있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대학에서 반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 대학이 보는 반영 영역별 환산 점수를 봐야 되죠. 환산 점수. 예, 뭐 선택 과목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그냥 보시고. 예, 그러면 이게 선택 과목과 관련해서 여기 이제 서울대 예, 응시 영역 기준입니다. 작년에도 이 제2외국어가 상위권 애들 중에서 제2외국어를 치는 애들이 좀 늘었습니다. 이유는 의치학 한수 꿈꾸다가 안 되면 내가 그래도 서울대라도 한번 가보자. 예, 서울대 간 게 어디냐 하는 애들이 있어서 예, 지금 서울대 혹시 뭐 문과는 당연하고 이과에서도 혹시 나중에 서울대로 교차 지원해보겠다 하는 애들은 제2외국어를 하면 되고 이제 그 말고는 제2외국어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서울대에서 드디어 2를 풀었습니다. 뭐 2를 선택하면 가산점을 주겠다고 하는데 예, 정상인 학생들은 예, 가산점 때문에 2 칠 리가 없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애들이 칠 건데 왜 그러냐면 작년에 수능 바탕 과목별 응시률을 한번 보십시오. 뭐 왜 그거는 들지도 아니고 생지라 하는지 아시죠? 예, 들지가 아니고 생지인 이유는 예, 뭐 어마어마하죠. 뭐 예, 2배가 넘죠. 그러면 뭐 4% 되는 애들이 많으니까 예, 우리 애가 4%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집단이 크면. 그런데 보시면 작년에 서울대가 2 있을 때도 2,000명, 2,000명, 4,000명, 2,000명입니다. 그럼 원래 서울대가 2를 없앴는데 2 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약간 뭐 영재고나 과고 이런 애들 한 몇백 명 정도 뭐 치지 않을까. 만약에
뭐 1000명으로 준다고 해도 1000명으로 주면 4%면 40명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서 40명 안에 들어간다? 와, 천재죠, 천재. 제가 봐서는 투를 거의 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근데 투를 자기가 잘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굳이 치면 되죠. 원보다 오히려 투를 더 잘하는 애들 그런 경우 치면 되지만 그런 경우는 역시 과보다 0.5 말고 잘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요거 중요한 거는 의대를 희망하거나 서울대 의대를 희망하거나 전기정보공학부는 물리나 화학 중에 하나는 쳐야 됩니다. 생지해서 못 갑니다. 여기는 혹시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하면 생지하면 못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유전공학부가 왜 그렇게 많았느냐. 작년까지 투가 있을 때 얘들은 투도 필요 없고 제외국어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과 애들 중에서 원 찾는 애들 중에서 얼씨약 한수 안 되는 애들이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가는 거죠. 또 자유전공학부 가서는 2학년 때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까 왜 그 교차 지원율이 99.8%까지 나왔던 이유가. 근데 원래는 이제 투 자체를 없앴기 때문에 자유전공학부가 그렇게 교차 지원율이 작년만큼 높을까는 조금 한번 봐야 되겠죠. 이제는 뭐 다른 교과들도 원원으로 갈 수 있으니까 예년만큼 인기 폭발은 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수능 점수에서 또 보시면 국어는 34문항 공통이고 화법, 자문, 그리고 언매, 옳고 수학 이게 아까 제가 미적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 한 가지 전제 사항이 있습니다. 전제. 뭐가 전제냐면 미적분만 치면 무조건 잘 나오느냐? 아니죠. 미적분하고 확통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시면 요게 제가 정확하게 20몇 번까지가 공통 문제입니다. 근데 보시면 공통 수원수투의 정답률을 한번 보십시오. 정답률을. 확통하는 애들이 성적이 낮은 이유는 확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확통하는 애들의 수원수투 실력이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까 미적분을 하라고 했는 이유는 수원수투가 되는 상황에서 뭘 할 거냐. 당연히 미적분을 하라는 얘기고 수원수투가 안 되면 미적분이고 기하고 확통이 필요 없습니다. 우선 수원수투에 더 시간을 부어야 됩니다. 자꾸 이제 혹시 이제 자꾸 뭐 언론에서 미적분 하니까 미적분만 잘하면 되줄 아는데 아닙니다. 미적분보다 더 중요한 게 수원수투. 여기 보시면 이거 정답률이 너무 차이 나죠. 미적분 한 애들은 이 문제를 맞춘 애가 83%인데 확통한 뭐 작년까지 확통한 애들이 주로 문과에 되죠. 수원수투 성적이 안 되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우선은 수원수투를 올리는 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미적분, 확통, 기하는 얘가 제일 자신 있는 걸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 성적을 올리고 싶다면 수원수투에 더 힘을 써라. 그래서 지금 언매가 이 문법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는 국어를 누가 여학생들이 더 잘한다 했는데 지금은 남학생들이 국어도 남학생들이 더 잘합니다. 이 문법은 과학이죠. 법칙이니까 과학입니다. 과학. 그 다음에 그래서 이과 애들이 국어도 더 잘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또 문법은 학습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다시피 상위권 애들은 무조건 언매와 미적분을 해야 되겠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은 이 문법 한다고 시간 다 보내고 앉아있으면 바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송원학원이나 저 러셀 학원 이런 데 가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 상해 내거리에 있는 독재 이런 데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 문법이 좋대. 지금 문법 시작하면 넣습니다. 지금 겨울방학 때 문법을 준비 안 했으면 그냥 화작으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 재수까지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문법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기하는 계속해서 선택 비율이 줄어듭니다. 저는 기하 선택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초창기에 기하가 비율이 높았던 이유는 언론에서 또 저희들도 입시하는 저희들도 미적분이 영향력이 클 거라고 얘기는 했지만 학부모님들은 눈에 가시적으로 와야 믿죠. 그죠?
근데 입시 결과가 그 문에 입시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막 육모 구모에서 미적분이 높더라 하니까 그제 갔어야 미적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미적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야 기하라도 한번 해보라. 근데 지금은 문과에서도 문과 상위권 애들도 일찍부터 미적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 선택 비율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뭐 기하에 특히 뭐 건축학과 쪽으로는 공간 개념이 필요하니까 또 기하를 해보니까 헐 잘 나오더라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뭐 확통이냐 미적이냐 이렇게 가는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뭐 전형별로 한번 또 그러면 이제까지 뭐 특징을 받고 전형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교과 전형은 대개는 내신하는 게 제일 1번입니다. 면접이 있거나 또는 서류 요런 건데 대부분은 교과 내신입니다. 애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형이죠. 뭐 아시다시피 성적을 가지고 하니까 그때 뭐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영남고 1등하고 저 대륜고 1등하고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다 물건다 수능 최저를 걸죠. 내신이 좋은 애들은 6장 다 붙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복 합격률이 높다 보니까 많이 돌죠. 일부 대학에 서류가 있지만 역시 내신이 좋은 애들은 과감하게 선불을 해야 되죠. 수능 최저만 맞출 수 있다면. 여기 보시면 뭐 학교장 추천 전형 아까 뭐 지역 균형 전형인데 서울대는 교과가 없습니다. 서울대는 다 학종입니다. 나머지 보시면 이렇게 뽑는다. 근데 일부 서류가 들어간 고려대는 서류가 20% 들어가는데 저희 애들 보내보니까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역시 내신이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를 내는 경우에는 서류도 조금 교과 내신 플러스 서류도 조금 괜찮아야 됩니다. 뭐 건국대, 동국대 이런 데 서류를 보지만 대부분은 교과다. 지역균형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과 전형. 뭐 교과 전형이 당연히 경쟁률이 제일 낮은 데가 어딜까요? 4개 중에서 인원이 제한이 있는 데겠죠. 아무나 들이댈 수 없겠죠. 그죠? 거기다가 수능 최저까지 걸려있으면 자신 있는 놈만 덤벼라 이거죠. 그래서 내신도 괜찮고 수능도 잘 나오면 여기 덤벼야 되겠죠. 여기 좋은 대학은 여기 다 있죠. 여기 연세대는 그 최저가 없는데 연세대 최저 없다고 내시면 됩니다. 엿됩니다. 왜 그러냐면 연세대는 재시문 기반 면접이 이과 같으면 물학생지 다 나옵니다. 뭐 저희 학교는 과중반, 저희 학교나 경원고등학교는 과중반이 있어서 물학생지를 다 배우는데 일반 학과들은 뭐 심지어 어떤 학교들은 원도 2개밖에 안 하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저희는 원은 3개 하고 일반 애들이 3학년 가서 2는 2개 하는데 언제 그 재시문 기반 면접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체제는 없지만 재시문 기반 면접이 딱 물학생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와라? 턱 먹고 바보 영재고 아들이 와라. 우리 연세대는 그런 대학이다. 일반 대학에서 들이밀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교과 전형에서는 이제 내신이 이제 조금 뭐 중요하긴 하지만 요즘은 특목 자사고 애들도 내신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많이 오고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최저. 요 최저를 보시면 대부분 수도권의 상위권 학교장 전형은 3합입니다. 3합. 고대. 참고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최저가 바로 고대 최저입니다. 고대대 최저. 4합 5에 탐구 2개 평균이 아니고 반올림입니다. 1, 2 받으면 1이다 2다 2입니다. 그래서 1, 1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1, 1. 뭐 나머지는 절사란 용어를 많이 쓰는데 절사는 소수점은 버린다. 그러면 1, 2 되면 뭘 주겠다? 1. 근데 고대는 반올림 시킵니다. 그래서 고대 최저 자신 있는 애들 봐라.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일부가 이제 2합 5긴 하지만 대부분 3합이죠. 예, 3합입니다. 3합. 자, 그래서 그러면 3합 내신이 좋은 애들은 3합이니까 나는 세계 영역만 선택해서 공부해야 되지. 예, 그러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 큰일 나죠. 왜냐하면 수능이라 하는 게 과목별 난이도가 매년 다릅니다. 어떤 때는 과탐이 어려웠다가 어떤 때는 국어가 어려웠다가 근데 자기가 자신 있다고 3개 딱 집어서 했는데 그 과목이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말아드시면 예, 바로 재수죠. 예. 그래서 세계 영역 이상 반영한 대학에 가려면 4개를 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대구 지역에 보면 대부분 대구는 아까 했다시피 교과가 경대만 아까 말씀드린 거 서류평가가 되는데 대부분은 대부분 다 2합입니다. 그럼 2합 보는 데는 최소한 몇 개는 해야 된다? 3개 영역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가장 큰 문제가 경대에 가서 제가 엄청 따졌는데 이 2합으로 가면서 애들이 특히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1학년 때부터 수학을 포기하는 거예요. 수학을. 수학은 내하고 관계없다. 수학에서 자유로우니까 학교 생활이 편해요. 이런 애들 많이 돌아다닙니다. 여학교에 특히. 예, 그래서 이 체제를 2합으로 하면서 굉장히 지금 수학을 포기하는 애들, 일찍부터 포기하는 애들이 나와서 문제입니다. 예. 근데 수학을 포기하면 정시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무조건 수시에 올인하겠다. 뭐 되는 데 붙여서 가겠다 하면 몰라도 정시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애들은 수학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시죠? 예, 그러면 경대에서 제가 요거는 따끈따끈한 자료인데 아직 경대에서 발표하기 전에 자료인데 제가 20%인데 어떠냐면 그냥 이런 거 뭐 세트는 안 보고 그냥 뭐 들었는 것만 본다. 어떤 과목을 들었냐만 본다. 근데 예를 들면 공대에 오겠다 하는 애가 뭐 물리도 안 듣고 뭐 지구과학하고 생물만 듣고 사회 과목을 들었다. 한번 이 공대가 되겠습니까, 그죠? 생물하고 지구과학만 했는 애가 기계공학과에 온다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 경우를 차단하겠다. 근데 특히 여학생들이 아마 이제 내신 따기 좋은 과목들을 택해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약간 불이익을 주겠다. 예. 그런데 올해까지는 C를 주는 비율을 한 10% 정도만 하겠다. 자, 근데 10명 뽑는데 100명이 왔다. 그러면 C를 받는 애들은 한 10%. 그렇죠. 물론 그 10%에 나의 아이가 해당되면 바로 불합격입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높은 비율은 아닌데 그래도 그래서 전공하고 관련 있는 교과목을 듣지 않으면 약간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뭐 남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 이게 해당하는 경우가 없고 특히 뭐 의치학 한수 내는 애들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근데 내년부터는 경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신이 좋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구 경북도 역시 보시면 대부분 다 교과입니다. 경대 저 체제가 3합사로 완화됐습니다. 완화됐습니다. 완화돼서 어떻게 될지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카톨릭대가 탐구 2개 반영을 하면서 탐구 1개에서 2개로 됐으니까 강화된 거죠. 대구 카톨릭대 의학학계의 작년보다는 조금 내신이 내려갈 것이다. 체제가 높으면 내신은 내려가고 체제가 약하면 내신은 올라간다는 건 다 아시죠? 진로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내신이 안 나오는 겁니다. A, B, C. 그러면 안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미리 이제 진로 선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과 애들 기하, 그다음에 문화생지 2죠. 문화생지 2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진로 선택 과목이 왜 중요하냐? 보면 서울권대학은 진로 과목, 전과목 대부분 다 받는 전과목. 그러면 A는 당연하고 A가 80점에서 100점까지입니다. 따라서 80점 받으면 된다? 안 됩니다. 100점 받아야 됩니다. 100점.
예. 물론 요 교과에서는 A만 받으면 되는데 학종에 가서는 80점으로 A 받았는지 90점으로 A 받았는지 100점으로 A 받았는지 다 차이를 줍니다. 예, 그 대구 경북고는 보시면 크게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상위 3과목. 근데 상위 3과목만 받으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중하위권 대학에 보시면 계대가 보통 5등급 정도 된 애들이 갑니다. 그러면 A 받으면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중하위권 대학도 계대나 영대도 한번 보십시오. 영대가 좀 한 4등급대 정도가 가는 애들인데 A를 받으면 1등급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3개는 반드시 3개 정도 A 못 받겠느냐? 아닙니다. 보시면 3개 과목 모두 A 받는 애들 비율이 38%밖에 안 됩니다. 계대도 44%밖에 안 됩니다. 그럼 60%는 AAA가 아니라는 거죠. 건전지 이름도 알고 없죠. AA 사이즈가 많다는 얘기죠. AAA 사이즈는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간을 줘. AAA가 간을 줘. 그러면 간은 그만큼 귀한 건전지입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 잘 받아야 됩니다. 수시 교과 학생부 반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대학들은 교과인데도 서류가 들어간다.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도 이 정도 대학에 가는 애들이 생기부가 기본 그 최소한의 그 기재사항만 들어갔을 때 8장 나오는데 그런 애들 아니라면 내신이 좋으면 웬만큼 다 하죠. 그래서 너무 서류가 반영된다고 해서 교과에서는 너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지역균형, 교과 전형, 학종은 이건 내신 가지고 가는 거니까 당연히 경쟁률이 낮죠. 학종이 경쟁률이 훨씬 높다는 거. 그래서 그만큼 내신이 좋은 애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신이 좋은 애들은. 이게 잘 안 넘어가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교과는 당연히 내신 성적을 확인해야 되고 수능 최저가 가능한지 그리고 또 2년간 내신 결과를 봐야 되고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좀 챙겨야 되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애들 보고는 3대3 내지 4대2 그러니까 학종하고 학과 교과하고 3대3 3장 쓰든지 아니면 학종을 4개 교과는 2개 그래서 교과는 지르는 게 아닙니다. 내신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건 지르면 바로 송원 갑니다. 송원 안정 알겠죠? 학종은 모릅니다.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서류가 좋다면 과감하게 던져봐야 되지만 교과는 지르는 게 아니라는 거. 지역균형 역시 아주 높은 또 수능 체조도 높습니다. 면접 서류 여기 덕성여대 사례인지 한번 보시면 1단계 그 서류 평가하고 뽑았는데 면접에서 54%, 83%, 62% 특히 여학생들은 이게 입에 따발총 달린 애들 많죠. 여학생들은. 그래서 말하기 면접 능력에서 이만큼 뒤집어집니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은 면접에서 특히 대구 경북아들은 아시죠? 벙어리 대구 경북아들은 면접 가면 안 됩니다. 얘들은 벙어리가 진짜 서울대 입사 강의 대구 애들은 말하기 연습을 좀 시켜주세요. 학교에서 수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발 좀 지 이름은 말할 수 있도록 비덤 제일 많이 트는 애들이 대구 경북 애들입니다. 비덤만 틀다가 질문하면 그게요 하고 그게요 한다고 걔들 간 자리는 비덤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면접 지금 3학년 와서 면접이 되느냐?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죠?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라도 연습을 굉장히 해야 됩니다. 거울 보면서 면접 있는 전형 내려면 굉장히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요거는 예, 제가 이거 찍으시는데 뭐 돌리시지 마십시오. 이거 대학에서 절대로 공개하지 말았기 때문에 제가 끝은 X 쳐놨습니다. 예, 대학에서 제가 공개 안 하는 걸로 하고 받은 자료인데 뭐 그래도 달서구청에 예, 제가 근무하고 있는 입장에서 달서 국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보여드렸는데 X자까지는 그래서 이 정도구나. 예, 보시면 작년 대구권인데 보시면 의대는 1.5 안에는 들어야 교과로 낼 수 있습니다. 1.5 안에. 그 다음에 치대는 1.6이죠. 이 정말 수성구와 이 달서구 일부 학교에 굉장히 좋은 전형이었는데 올 한해 운이 없습니다. 올 한해 3학 5로 완화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1.9대가 된 이유는 4학6이었죠. 4학6이면 하나만 더 맞추면 4하고 의대 최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 잘 치는, 내신은 좀 낮지만 수능 잘 치는 애들이 했었죠. 근데 원래 3학 5로 완화했는데 제가 영대에 입학처에서 개욕을 했습니다. 개욕을. 그래서 내년에 다시 4학 6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수능 잘 치는데 내신이 좀 약한 친구들은 올해가 안 되면 내년에 한번. 아니면은 1.6, 2, 뭐 1.9 이런 애들이 교과로는 갈 때였습니다. 학종은 2.6까지 갔는데 이거 일반고가 2.6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특목 자사고입니다. 여기도 역시. 근데 요거 이제 학종 지역은 우리 지역에도 대구 경북 지역에도 특목고 있습니다. 김천고도 있고 포철고도 있고. 그런데 걔들 포철고나 김천고 애들이 경대 학종 지역 잘 안 되겠죠. 걔들의 레벨은 저 위쪽이겠죠. 근데 그럼 얘들은 왜 이래 하느냐? 역시 포철이나 김천고에도 중간은 있겠죠. 중간 애들. 그 학교에서 중간 애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2.8 보시면 우리 애도 내볼까? 내시면 됩니다. 그냥 한 장 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요게 저는 제일 정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가대가 2.0인데 요 참고로 요거는 한마디만 드리면 정화여고 한 사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화여고 1.8인 학생이 됐습니다. 작년에 2명 뽑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내려가죠. 정화여고 1.8이 한 명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내더라도 제가 봤을 때 일반고에서는 1점대 후반 1.8, 9 정도는 돼야 되지. 저 2 넘어가는 건 일반고가 아닙니다. 어디 컨설팅 받으러 가서 저런 거 보고 돈 주고 오시면 돈 날리는 겁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지역인재 전형 굉장히 지금 올해부터가 기회입니다. 엄청나게 비율을 보시면 지역인재 비율이 50%인데 대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약대는 대부분이 다 50%를 넘습니다. 한의의 수의에도 수의대가 이제 경대밖에 없는데 경대가 이제 수의에는 아직 학종이 아직 지역을 많이 뽑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수의에 요즘 정말 아파트 불나면 사람반 개반 이런 세상이죠. 정말 뭐 유모차 보면 애가 있는 경우보다는 개가 들어가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의대 좋습니다. 보낼 수 있으면. 요건 저희 학교 애들인데 이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 이게 체제가 얼마나 저희가 경대에 의대에 5명 내서 1단계를 4명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자랑스럽게 한 명도 수능 체제를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이 저희 학교 애들이 못하는 편이 아닌데 이 수능 체제가 의대 수능 체제가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제가 1단계 결과 나오고 뭐 대박이다. 원래 드디어 내가 이름을 날리겠다. 없습니다. 2단계 최종 결과 나온 뒤에는 이 때려죽일 놈들이 수능 시험을 내년에 통과하겠답니다. 대가대도 보시면 대가대 같은 경우 원래 굉장히 저한테 역시 대가대 입학처도 저한테 개욕을 먹었습니다. 이제까지 대가대 MMI 면접은 좀 형식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그 의대 교수님들이 약간 뭐 뽕을 맞았는지 면접을 너무 어렵게 내갖고 면접에서 많이 뒤바뀌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구고등학교 어떤 사례는 청구고등학교 1.1이 떨어졌는데 1.1. 나중에 충원은 됐지만 그 엄마가 저 정도 되는 엄마들 에너지를 아시죠? 뭐 대가리 찾아갔답니다. 찾아가서 1.1이 안 되냐? 왜 안 되냐? 까라. 근데 면접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대가리에서 만약에 정말 작년만치 면접을 어렵게 할 거면 분명히 설명할 때 그걸 밝히고 아니면 예년처럼 쉽게 할 거면 그냥 예년처럼 하겠다고 입장을 아마 4월달에 밝힌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작년처럼 MMI 면접을 어렵게 한다면 역시 면접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얘기죠. 저희에 갔는데 역시 면접이 안 되는 거죠. 거울 보고 연습을 시켰지만 안 됩니다. 계대 보시면 1단계 10명 통과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1단계 통과한 애들의 반은 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제 의대학교다. 의대학교로 가자 했는데 2명이 통과했는데 얘들은 내신이 한 1.6 내지 7이었습니다. 수능이 어려울 때는 1.6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 통과자가 없다 보면 내려오겠죠. 그런데 작년에는 수능이 좀 쉬웠죠. 그래서 1.67은 안 되고 쉬웠는데도 얘들 정말 자랑스럽게 못 맞췄습니다. 정말 때려 죽일 놈들인데. 근데 요거는 이제 연세대 간 사례인데 얘들 보면 정시로 갔는데 얘가 하는 말이 역시 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내신 어쨌든 이 친구는 정시로 갔지만 정시로 가는 게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어쨌든 수시로 가는 게 좋다. 그래서 내신 관리는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럼 학생분들 아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죠?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4시 한 40분까지 하고 4시 한 40분까지. 요거는 제가 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제일 큰 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입니다. 그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보시면 역시 학업 성취도입니다. 근데 진로에서도 보면 학업 성취도는 전반적인 것이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경대 같은 경우 보면 교과는 국영수사가 한국사지만 종합에서는 전체 과목 다 봅니다. 그 중에서 또 어떤 거예요? 진로 역량은 전공 관련해서 전공 관련 과목이 얼마나 잘 됐는가. 여전히 협업과 소통, 리더십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학교는 뭐 1학기하고 2학기하고 반장, 부반장 뭐 학기별로 바꾸는 학교도 있다 하는데 무조건 시켜야 됩니다. 특히 소심한 애들은 반장, 부반장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쌤한테 밟히고 시키다 보면 애들이 그래도 낯짝이 두꺼워지죠. 그래서 소심하다 싶은 애들은 반드시 간부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뭐 한번 보십시오. 학부모님들 같으면 학부모님들이 치킨집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A와 B 누구를 뽑겠습니까? 뭐 당연히 A라고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십시오, 빨리. 당연히 B입니다, 그죠? B.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죠. 이게 뭐 많이 먹는 애들이 알바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이거는 장사에 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가다가 혹시 지가 먹을 수도 있죠. 그보다는 커피숍 알바를 1년 동안 꾸준히 했다. 꾸준히 했다. 그리고 친절 사원으로 뽑혔다. 새로운 경험을 해보려고 한다. 이게 바로 학종형 인간입니다. 꾸준하게 새로운 도전. 적극적이고 자기주도적이고 도전적인 얘들이 바로 학종형 애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역량들 한번 살펴보면 학업 역량은 요거 중요합니다. 유난히 소홀한 과목이 있는가. 특히 의예과를 지원하는 애들 중에서 싸가지 없는 놈들이 많아요. 일본어 7, 뭐 한문 7 하는데 그런 애들은 학종으로 내면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뭐냐면 필요한 것만 하는
약사한 놈이라고 대학에서 평가합니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어떻게 1등급 받아요? 예, 4등급 안으로는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도 한 3 정도는 받아주셔야 되지. 예, 뭐 조금 더 세게 보면 한 4. 근데 5등급 이하면 굉장히 학종에서는 좋지 못한 평가를 받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성적 추이, 당연히 추락하는 것보다는 상승을 해야 되겠죠. 추락하면 절단납니다. 그죠? 하늘로 날아가야 되지. 그 다음에 뭐 역시 자발적이고 적극적이다 이런 느낌 들어야 되고 지적 호기심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저희 학교 이제 서울대에 가던 데인데, 보십시오. 서울대가 내신만 보는 데는 아닌 게 저희 과중반에 있는데 이게 전기정보공학부 가는 데인데 보시면 2, 3, 2, 2 우리 저희 뭐 작년 애들은 아니 뭐 재작년 애구나 쪽수도 적지 않은데 2등급 받았어요. 이런 애가 어떻게 서울대를 가지 했는데 보십시오. 2학년 때 2학년을 위해서 얘는 2학년을 위해서 학교를 다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2학기 때 조금 흔들렸습니다. 근데 흔들렸는데 중요한 게 뭐냐? 생물이 3떴지요. 의치약하손 했으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얘가 어디? 전기정보공학부니까 뭐가? 물리가 2긴 하지만 95점이란 말은 얘가 거의 2등급 1등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냥 단순히 2등급, 교과에서는 얘는 그냥 2라고만 지킵니다.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2에서도 어디쯤인가 열고 들어간 2 같으면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줍니다. 이 친구가 보시는 것처럼 역시 이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미적분 1, 확통 1, 그 다음에 전기정보공학부에 필요한 물리학이 2는 찍었지만 거의 1등급 가까운 입니다. 그래서 특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공 관련되는 교과가 좋지 않으면 작년에가 똑같이 전기정보공학부를 냈는데 걔가 얘보다 내신이 얘는 전체 내신이 한 1.77이었고 작년에 내는 애는 1.5였습니다. 근데 1단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 가서 역시 가지는 뭐하고 서울대 갈 차비가 없어서 전화로 연락이 따졌는데 그 미적분하고 그 물리 점수를 한번 보십시오 하는데 미적분을 3을 받았습니다. 걔가 미적분 3 받았고 물리도 3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골 때리는 거는 물리2 원점수가 85밖에 안 됐습니다. 얘는 지가 컴퓨터에 관심은 있는데 사실은 그 관련 학과에 대한 역량을 보이지 못해서 뭐 고대에 갔는데 그래서 관련 학과 내신이 특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수업, 공동교육과정 소인수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계에 따라 들어야 되죠. 위계에. 그 다음에 창체활동에 대해서 창체활동은 그냥 기승전 전공입니다. 세특은 그 과목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기술되고 세특에다가 기승전 전공하면 이제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기재 양이 적기 때문에 세특에서는 국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수학이면 수학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지. 뭐 영어 세특인데 뭐 전신에 얘는 뭐 영어인지 이게 생물 세특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뭐 의학 관련만 적혀 있으면 지금은 떨어집니다. 하면 어디에 창체에 그런 전공 관련 활동이 집중돼 있어야 되겠죠. 얘가 이제 재작년에 서울대 갔는 저 대민고 현창준이라는 보시면 많이 들었죠. 이걸 그만큼 이 뭐 공동교육과정이나 소인수를 더 듣는다는 말은 추가로 그 과목을 더 이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저녁이나 토요일 날 수업을 더 한다는 얘기죠. 물론 이게 내신 등급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ABC 평가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많이 듣는 게 좋은데 힘들죠. 근데 여기 재작년에 얘기가 됐는데 작년 같으면 얘 굉장히 좀 위험했습니다.
지금 1학년 같으면 아직 생물 1도 안 배우는데 고급 생명을 배우면 대학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얘는 뭐 과거에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죠? 뭐 일반 암만 대륜고라고 하지만 물론 얘들은 들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선행을 다 해가 오죠. 예. 아시다시피 저 수성고 애들은 고등학교 들어갈 때 미적분까지 9바퀴 돌고 들어옵니다. 심지어 한국사까지 가외를 그 학원을 보내는 게 저 수성고 풍토입니다. 거기 따라가시면 알거지 됩니다. 알거지. 여기는 발수고입니다. 발수고. 발수고에 있으면서 수성고를 흉내면 알거지 됩니다. 알거지. 예. 그래서 뭐 서울대라도 가면 모르겠는데 예, 서울대 못 가면 이런 것도 돈이고 예. 남은 것도 돈입니다. 빚만 남죠. 예, 그래서 저는 의생명 계열을 희망하는 애들은 2학년 때 생명과학 실험, 화학 실험, 그 다음에 3학년 가서 고급 화학, 고급 생명 과학, 그리고 여유가 되면 뭐 의생명이든 공대든 고급 수학, 고급 들어가는 건 3학년 때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 집불도 모르는 게 2학년 때 들었다면 예, 박살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대는 예, 물리학 실험과 고급 물리. 예, 문과는 사실은 딱히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뭐 경영과 경영경제 같은 경우는 뭐 국제경제 이런 걸 들으면 좋은데 문과는 사실 그게 없다고 해서 쪽에서 그게 되게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예, 공동교육과정은 들을 수 있으면 예, 많이 들으면 좋죠. 근데 1학년 때는 가급적 좀 피해야 되죠. 어리버리한 남학생들일수록 내신에 좀 더 집중해야 됩니다. 공동교육과정은 1학년 내신이 좀 잡히면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또는 2학년 때부터 좀 듣는 게 좋습니다. 예, 서울대 올해부터 아예 그렇죠. 서울대 경제학과 가도 미적분 해야 됩니다. 미적분. 요거 보시면 문과도 미적분이 필요한 데가 있고 예, 상경계에는 미적분이 필요하고 자 그럼 자유전공학부는 왜 미적분이 필요하냐? 그 자유전공학부로 가는 애들의 70%가 작년에는 예, 작년 재작년에는 교차 지원 때문에 정시에서는 그렇지만 수시에서는 70%가 문과 애들입니다. 문과 애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상경계열로 많이 가다 보니까 자유전공 오는 애들은 미적분 들어라 이런 얘기죠. 예, 근데 이과는 보시면 예, 미적분 합통, 기하, 예, 미적분 합통, 미적분 합통, 미적분 기하 합통, 미적분 기하 합통. 그래서 수학은 세 개를 다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학종을 대비해서. 뭐 어떤 대학은 그러면 확통이 이제 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어떤 대학에서는 뭐 미적분하고 기하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기하보다는 확통, 미적분하고 확통을 두 개만 듣는다면 미적분하고 확통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좀 더 강합니다. 그런 거 고민 안 하려면 세 개를 다 들으시면 제일 좋죠. 예, 보시면 여기도 보면 다 미적분 기하. 예, 공대는 물리학 2까지. 예, 그 다음에 약간 생명과학 쪽에서는 생2, 예, 생2, 또 학투. 예. 예, 뭐 그런 뭐 미적분, 기하, 확통 다 듣고 이과는 2까지 관련된 걸 들어야 된다는 얘기.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경대인데 경대 원래는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입니다. 일반 예, 체제가 있는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뭐만 보겠다고 하느냐면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만 보겠다. 내신 성적은 거의 보지 않겠다. 그러면 내신이 안 좋은데 경대를 목표로 하는 애들일수록 학종을 가야 됩니다. 작년에 학종 일반 전형 평균이 3.69였습니다. 3.69. 근데 평균이 3.69면 거기는 뭐도 들어있습니까? 의치약도 들어있죠. 걔들은 아까 보셨죠? 이 정도 되는 거. 걔들 빼고 나면 나머지 비인기 학과는 내신 5로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대 교과 전형이 작년에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대 손선열 팀장한테 이렇게 자꾸 체제를 완하면 우리 학교 애들은 어떻게 가느냐, 이점대가 누가 경대 가느냐, 수도권까지. 예, 영남고는 앞으로 학종으로 오십시오. 수성고는 어느 정도냐면 정화요에 제가 물어보니까
경대 교과로 몇 명 가냐고 물어보면 1명. 2점대가 특히 수성구에서 2점대가 미쳤다고 경대를 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경대는 적어도 우리 달서구에 계신 분은 학종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경대에서 보시면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냐. 뭐 경제 통상학과니까 당연히 경제나 경제 수학 들어야 되죠. 그 정치하고 지리는 당연히 지리가 100%죠. 그죠? 이런 것들 관련 교과목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걸 듣지 않으면 페널티를 준다는 얘기죠. 자연과학도 똑같습니다. 보시면 되고 시간관계상 그 다음에 공학계열 역시 보시면 물리 고급 물리까지 많이 듣줘야 될 고급 물리까지 전자공학과나 기계공학과 고급 수학 역시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과목들 뭐 관심이 많으신 의예과 참고로 얘기하면 의예과는 화투생투를 하지 않으면 지원하시면 된다? 안 됩니다. 내신 따기 좋다고 생지 들었다가는 학종으로는 못 냅니다. 그래서 수능은 생지를 치더라도 교과는 반드시 화학하고 생물을 듣지 않으면 학종으로 의생명은 내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내신이 아무리 아무리 좋아도 낼 수 있죠. 그렇죠. 교과로 내면 되니까. 내신이 어중간한 애들은 교과를 못 내는데 반드시 투도 화투생투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뭐 교내봉사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교내봉사 출결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고 지금 최근에 또 학폭이 문제입니다. 학폭 그죠? 학폭 지금 대학에서 구체적으로 몇 점을 감점할지 계속 논의 중입니다. 뭐 서면 사과해서 담임 종결로 뭐 학교장 종결로 끝나면 남지 않지만 서류로 남는 순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면 안 되겠죠. 학폭에 절대로 연루돼서는 안 됩니다. 학폭에 연루된 순간에는 학종은 못 내고 교과도 감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점점 반영 과목이 줄다 보니까 과목별 세특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창체활동. 그래서 지금 학종에서는 창체활동과 물론 내신은 당연하죠. 혹시 뭐 근데 내신은 기본입니다. 그죠? 내신이 좋고 이 생기부 내용이 좋은 데다가 내신이 좋으면 좋을수록 대학에 올라가죠. 아까 얘기했던 구름 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뭐 대학에서도 그렇게 본다는 거죠. 대학에서도 가장 세특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 사령관들이. 그 다음에 세특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학생의 활동이 들어가야 돼요. 학생. 이 세특을 자꾸 저희도 이제 계속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제가 저희 학교는 아니지만 좀 지금 현재로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달서구에서는 대금고등학교가 기록을 제일 잘한다고 저는 저의 입장입니다. 저의 입장. 혹시 뭐 영남도 많이 바뀌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영남은 왜 그러냐면 애들 자체가 이게 집단이 크다 보니까 들어오는 애들의 성향 자체가 좀 내신 따고 수능 체제하고 이걸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학교에서 종합을 하려고 해도 좀 스타일이 다릅니다. 근데 대전에 가는 애들은 애초 그걸 집단이 작다 보니까 물론 작년까지는 자사고 지금 2학년까지는 자사고인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학교 가는 애들 성향 자체는 약간 학생부 종합을 염두에 두는 애들이 가다 보니까 더 그런 게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학생이 뭐예요? 이 세특을 읽어보면 얘가 그림이 떠올라야 되겠죠. 제일 좋은 세특은 얘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행지가 그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읽어보면 장면이 떠오르.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그냥 세특이 어떤 거냐, 어떻게 써야 되냐, 얘가 뭐 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보이면 잘 쓴 세특입니다. 미사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수업 시간에 이 수업이 어떤 수업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업에서 얘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얘가
근데 대부분 선생님들의 이제 세특은 이 수업이 뭔가를 얘기하는데 그래갖고는 부족하죠. 가장 큰 거는 혹시나 뭐 세특에 좀 관심이 계신 학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잘 보셔야 되죠. 그림이 그려지면 세특이 잘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기록, 활동, 열정, 자발성, 학종은 애가 해야 됩니다. 제가 했다시피 애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활동을 안 하는데 어떻게 적어주겠습니까? 예,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3학년에서 진로 선택 과목이나 전문 교과는 성취도만 나오기 때문에 애의 활동 모습이 더 자세하게, 그래서 3학년 1학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선택은 어떻게 출발해야 되냐? 반드시 수업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수업에서 출발하고 어떤 걸 추가 조사를 했다. 그래서 확장시켜 나갔다. 반드시 출발은 수업에서. 수업에서 뭘 배웠는데 뭐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가게 되었다. 예, 뭐 독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뭐 독서는 이거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영어 글쓰기 능력 평가에서 자신의 관심사를 반영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책을 읽고 어떤 이렇게 세특에 녹여 들어가야 됩니다. 과목당 한 권씩은 들어가야 되겠죠. 예. 많게는 2개, 또 너무 많으면 얘는 책만 읽나 생각이 들고, 그죠? 수업 시간에 수업을 안 하고 책만 읽나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많아도 2권. 예. 그래서 제가 봐서는 과목당 한 권씩만 들어가도 어마어마한 양을 읽어야 됩니다. 예, 논술은 제가 말씀드렸죠. 예, 2.4%입니다. 예, 최저가 돼야 됩니다. 최저 안 되는데 논술한 애들은 정신 상태가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죠. 예. 예,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사실은 논술은 권하진 않습니다. 예. 저희 학교 이제 작년 논술 사례인데 저희 학교는 그래도 애들이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수학은 자신 있다 이런 애들은 굳이 논술을 하겠다 하는 애들은 수학은 도사다. 얘 보시면 얘 내신이 3.5였는데 얘가 교과로 가면 교과로 이 서강대에 가려면 내신이 1.4여야 됩니다. 근데 얘가 내신이 3.5인데 붙었습니다. 얘는 수학 도사를 했습니다. 예, 그런 애들만 되지. 야, 서강대 갈 때 너희도 한번 해볼래? 안 됩니다. 예. 수학이 아주 출중한 애들. 여기 보시면, 합격률 정말 떨어집니다. 정말 떨어집니다. 문과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수도권은 다 이과입니다. 왜요? 수학이다 보니까. 수도권에 가서 글쓰기를 할 정도가 되면 수능을 잘 치겠죠. 약간 말하기 안 되는 애들이 쓰기가 될까요? 네, 안 됩니다. 풀기는 돼요. 풀기는 말이 필요 없죠. 풀면 되니까. 말하기 안 되는 애가 글쓰기 안 됩니다. 예,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되고. 예. 그래서 이 보시면 경북대 최저 통과율이 32%입니다. 5년간 최저 안 되는데 논술하면 헛고생입니다. 예, 최저가 된다는 전제하에가 아니고 최저가 되면입니다. 되겠지 하고 시작하면 쪽발입니다. 되면 준비하십시오. 되면. 여기 보시면 여문, 여학생들은 문과, 남학생들은 이과, 여학생들 이과, 남학생들 문과. 얘들은 글씨가 안 됩니다. 글씨가 못 알아봐요. 분명히 제 세종대학교에서 얘들 글 쓰는 걸 보면 정말 지하에서 나오기 싶습니다. 분명히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문자인데 왜 내가 봐도 읽을 수가 없을까? 남학생들 논술하려고 하는 애들은 글씨 연습부터 시키십시오. 글씨 연습. 무슨 말인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글씨부터 시작해서 언제 논술 준비하겠습니까? 5년 안에 5년 준비하면 차라리 수능을 5년 하는 게 낫겠죠.
예, 마지막 정시입니다. 예, 시간이 다 돼가는데, 예, 아까 제가 얘기했던 먹튀 한번 말씀드렸죠. 예, 2022 보십시오. 정시는, 예, 수시는 압도적으로 재학생인데, 정시는 뭐 말할 것 없죠. 그래서 정시는 재학생의 것이 아닙니다. 예. 지금 3학년들은 사수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능을 치고 내 애들은 4번 더 칠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치고, 예, 3학년 때는 수시에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예, 요 진학사 배터리 칸 아시죠? 배터리 진학사에서 모의 지원하는 거 보십시오. 작년 정시에 진학사에 들어서 들이댔던 애들 1, 2등급을 보시면 제 졸업생이 60%입니다. 60%. 예. 근데 이게 보시면 요거는 지금 진학사에 들어와서 그렇죠. 근데 이게 저희 이제 수능 응시한 애들 비율을 보면 작년에 47만 명이 응시했죠. 그죠? 그 중에서 재수생이 13만 9천, 계산하기 편하게 14만 명이죠. 33만 명이 재학생입니다. 그죠? 재수생의 2배도 넘는데, 예,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또, 무지몽매한 그 고3 애들이 카드로, 쟤 반이나 우리 거잖아요. 야, 임마. 너희는 재수생은 14만 명이고, 너는 33만 명이다. 어떻게 이거 반이 넘을 거고. 똑같은 비율로 하면 75%가 재수생거든요. 너희 거는 25%됩니다. 정확하게 하다가. 예, 25%에 속한 애들은 정시까지 가면 되지만, 재학생들은 가급적이면 수시에 집중을. 이거 보십시오. 요거 이제 머니투데이에서 나온 결과인데, 의대, 특히 의대는 제가 재학생 게 아니라 했죠. 삼수, 사수, 오수, 요즘 군수 하는 말 아시죠? 군수. 일부러 요즘 공군 많이 가거든요, 애들이. 공부도 21개월인가 몇 개월이 더 길어요. 근데 가는 이유는 쌤 대신에 수능을 2번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야, 이 녀석아 빨리 갔다 오고 그냥 나왔어야 돼. 보통 일반 애들 18개월인데 뭐 공군 가면 시간이 많다고 군에서 2번 칠 수 있다고 뭐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비율 보시면 N수생 비율 말씀드렸죠. 정시 의대는 재학생께 아닙니다. 지금 이건 이제 저희 작년에 보여준 왜 체제를 못 맞췄을까? 저희 애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이런 애가 5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학년 때 합평이죠. 98, 99. 거의 만점에 가깝죠. 2학년 때 99, 99. 으아, 끝내주죠. 3학년 4월까지 보십시오. 올 1, 5. 근데 6모 누가 들어옵니까? 재수생 들어오죠. 그럼 재수생 요때 얼마 들어오냐면 재수생이 한 6만 명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6만 명이면 14만 명이 반쯤밖에 안 되죠. 그러면 또 진짜 고수들은 저때 들어올까요? 반수생일까요? 반수생이 더 많죠. 예를 들면 이제 재수한 애들 중에서 저런 애들이 있어요. 굉장히 수능을 모의고사를 잘 쳤는데 수능날 하필이면 썰쌀 났다 이런 애들. 너무 긴장해서 수능날 아침에 또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또 우리 애 오늘 힘든 날이다 그래서 소 뼈 꼬았는 곰탕을 해줬는데 그 긴장하면 그 기름진 게 어떻겠습니까? 아다리 돼서 썰쌀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재수하는 경우에는 고수가 되겠죠. 근데 대부분 진짜 고수들은 반수하는 애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학교 애들도 보면 남학생이 약대 왜 가겠습니까? 약대 가고 싶어서 가는 애 별로 없죠. 다 이제 의대 갈 점수가 안 되니까 약대 가는 거죠. 걔들이 다 1학기 중간고사가 6월 중순에 끝납니다. 그러면 6월 중순부터 이제 워밍업을 하죠. 그러니까 부모 때까지도 얘가 성적이 제대로 나옵니까? 아니죠. 수능에 맞춰놓고 하죠. 수능에서 보시면 이렇게 아름답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97 정도 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50%가 제 졸업생이라고 했죠. 얘가 원래 97 받던 애도 95가 되는 게 당연합니다. 졸업생이 들어오면 반지가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는 긴장을 또 했는 거죠. 국어가 좀 어렵더라? 긴장하니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3을 찍는 거죠. 이렇게 3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수능의 긴장도 때문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으로 쳐도
일을 받게 됩니다. 일을 받게 됩니다. 왜? 재수생이 들어오면 밀려납니다. 그러면 자기가 정시까지 가거나 그러면 의대 체제도 어떻게 고민하셔야 되냐. 요번 3월 학평을 쳤는데 우리 애가 100분위가 98 이상이다라고 하면 의대 체제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단순하게 100분이 96이나 97을 맞춰서 1등급인 애들은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제일 문제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자꾸 좋은 것만 보려고 해요. 좋은 것만. 객관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1등급이잖아요. 그게 같은 1등급이 아닙니다. 재수생이 들어와서 하는. 예, 그래서 사실은 사설 모의고사 이게 참 한 번씩 쳐야 되는데 사설 모의고사를 치면 재수생들이 들어오니까 예, 사설 모의고사 치면 애들 3등급, 4등급 막 나옵니다. 그래 얘들이 좀 긴장을 하는데 학평 치고 나면 좀 되잖아요. 제가 늘 보여줍니다. 이런 차례 되더나? 예, 최저 그래서 내신 자꾸 애들이 자기 1학년 때 2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만 보고 저는 저희 애들 제일 많은 게 아까 보셨죠? 얘들 1단계 10명 1단계 10명 통과했으면 10명만 냈겠습니까? 수두룩하게 내겠죠. 근데 저희 학교 애들은 자꾸 이제 집단이 크다 보니까 내신 수능 최저 근데 그 수능 최저가 쉽지 않다 하는 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도 내신도 중요하지만 학종을 해라. 학종을 해야 된다. 예, 대강 라인 보시면 예, 2023 정시로 갔을 때 의대권은 293대 294 예, 수도권 예, 요게 2023이 아니고 2022 결과였습니다. 2023은 더 높습니다. 2022네요. 예. 2023은 의대는 정말 제가 봐서는 그 진짜 뭐 하느님 똥구멍을 찌를 만큼 올라가 있습니다. 진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예, 의대는 정말 극강입니다. 극강. 예, 그냥 한번 보시고 예. 설명은 예, 100번이 질문보다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어머님들 연구해 보셔야 되죠. 예. 예, 그래서 뭐 정시는 예, 뭐 수학 역시 정시는 수학이 안 되면 재수시키면 안 됩니다. 수학이 1년 더 하면 되죠? 안 됩니다. 예,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하셨죠. 설사를 만난 애들 말고는 1년 더 하면 수학이 올라갈 거다? 안 올라갑니다. 제가 국어 선생님인데 안타깝게도 재해를 시켜보니까 그리고 애들 재수한 애들 보니까 한 해 더 한다고 수학이 올라간다? 안 올라갑니다. 수학이 안 되면 재수시키지. 뭐 수시재수는 되죠. 수시재수. 그래 내신이 좋았는데 뭐 체제를 못 맞춰서 수시재수한 애들은 되지만 정시는 재수시키지 마세요. 수학이 안 되는 애들은 그냥 보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기타 한번 보시면 제가 저희 실적이 안 좋지만 보여드리는데 보시면 올해 대구에서 서울대 합격자 5명 이상 배출한 학교가 이렇습니다. 대구는 올해 완전 대박 났죠. 예, 아마 또 언제 이런 대박이 나겠습니까? 대구이. 경시는 잘 아시죠? 말할 필요 없죠. 대변도 말할 필요 없죠. 능인은 왜 이렇게 올라왔냐? 능인은 여기 능인의 실적을 내는 애들이 능인중 출신보다는 경신중, 대변중 각 학교의 1등들이 다 능인으로 넘어가죠. 심지어 저희 학교에 원래 경신중학교 1등이 들어왔습니다. 경신중학교 1등. 예, 내신 받기 위해서. 예, 지금 경신고가 200명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경신은 앞으로 점점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신 따기 좋은 대로 자꾸 이제 외부로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대건하고 포산하고 경원의 공통점이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대구가 그 서울대 합격자 배출 비율이 서울, 경기 다음에 대구입니다. 부산보다 대구가 공부를 더 잘합니다. 예, 기숙사 있는 학교 보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지금은 보낼 수도 없죠. 기숙사가 어떤 기능을 했느냐? 바로 이거죠, 이거. 특히 작년에는 저렇게 대박이 경원고도 그렇고 대박 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작년 3학년들은 1학년 때 코로나 터졌죠. 정규 수업만 하고 집에 가거나 격주로 집에서 원격했죠. 얘들 다 추우면은 손가락만 보이고 애들이 한 거는 모니터 하나 더 켜놓고 게임만 했죠. 또 달서구 어머님들은 전업주부가 잘 없으시죠. 그러니까 수승무처럼 밀착 관리를 못 하시다 보니까
애한테 너를 믿는다. 돈은 줄게. 그게 다죠. 그러다 보니 애들은 어머니의 믿음에 봉사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있습니다. 앉아있지만 딴짓을 많이 했죠. 근데 저 세계학교는 기숙사에 소복이 갇혀 있었죠. 결론은 학습량입니다. 예. 결론은 공부, 자습. 저는 학교에서 자습하라고 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학교 의자도 더 딱딱하고 더 시끄럽습니다. 애들이 요즘 애들은 과자 같은 것도 많이 먹고 하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경우는 쥐가 막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귀하게 큰 애들 그죠? 어떻게 그런 데서 공부를 감히 어떻게 내 애를 그런 데서 시킨단 말이야. 40만 50만 주면서 스타디 카페, 스파라트식 이때 보내야 되죠. 근데 아셔야 되는 게 부모님들이 수능은 독서실에서 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그 딱딱한 의자에 적응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끄러운 데서도 적응해야 되죠. 시끄러운 데서도 자기 할 걸 할 수 있는 애들은 수능 때 긴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스타디 카페 조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다가 시험날 학교 책상은 얼마나 꼬물입니까? 삐그덕 하거든요. 옆에 애가 막 움직일 때마다 삐그덕거리고 또 겨울 되면 감기 걸려가 이렇게 하는 독서실에서 공부하던 애들이 그런 수능 시험장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학교가 더 좋아서가 아닙니다. 학교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에서 적응을 해야 살아남는다는 게 제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이 다 돼가네요. 요거 서울대 경신고 사례입니다. 서울대 의예과 수석 합격생 보시면 독서실에서 마지막까지 남아 공부를 합니다. 웃기는 일이다. 웃기는 건 아니죠, 사실은. 내가 제일 공부를 잘하는데 내가 제일 열심히 합니다. 13시간의 기적. 닭이 먼저냐 잘갈이 먼저냐가 아니죠, 그죠? 제일 열심히 하는 애가 제일 잘해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례. 요 포상보아입니다. 포상보에. 순공 알죠?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이 14에서 16시간. 14에서 16시간이면 24시간 중에서 6시간을 자고 나면 18시간이죠. 하면 밥 먹고 똥 싸고 세수하고 하면 2시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생존하는 데 필요한 시간 말고는 다 공부를 했다는 얘기죠. 요거는 대구 남산고인데 수능을 6번 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6번 칠 수도 없습니다. 뭐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의고사를 치거나 공부를 하는데 얘가 육수를 하면서 모의고사를 치거나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진전이 없다면 또 실패하면 어떡할까? 수능 당일에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감 누구나 가집니다. 그죠? 한번 이 불안감을 가져라는 얘기 아니죠. 이 친구 말은 불안감을 가진다는 것 자체도 아직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자다. 수험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불안감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실력을 견고하게 가져야 됩니다. 불안하다는 것은 준비가 덜 됐다는 얘기입니다. 불안하면 공부를 더 하라고 얘기하세요. 엄마 불안해. 야 새끼야 공부 더 해. 이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재작년에 시대인재에서 전국 수석을 한 애가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됐냐. 재학생 시절에도 전국에서 모의고사를 치면 전국에서 몇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근데 얘가 재수를 했어요. 재수를 하면서 달라진 거라고는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거. 걔가 이제 현역 시절에는 여학생들은 또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죠? 미인은 장꾸러기지만 장꾸러기가 다 미인은 아닌데 늦게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날 어떻게 됐냐면 수능날 갑자기 일찍 일어나니까 뇌가 회전을 하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긴장되는 날 눈은 떠졌지만 머리가 안 돌아서 그래서 얘가 재수하면서 했는 거라고는 6시에 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안 되면 물 보세요. 물.
바가지로 물 덮으면 됩니다. 아니라면 수능은 밤에 치는 게 아니라 밤에 피는 장미가 아니고 낮에 치는 겁니다. 낮에. 수능은 낮에 치지. 뭐 밤에 할 바에는 차라리 자러 왔어요. 자러. 밤에 하는 애들 학교 와서 눈 떠 있을 것 같습니까? 자죠. 뭐, 학교에서 오전 내내 맞습니다. 맞고요. 대답 정말 잘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가끔은 아닌데요. 밤에 자면 됩니다. 밤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바람직한. 얘도 서울대 갔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요거는 뭐 시간 관계상 뭐 수능 준비 이런 거는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수학은 제일 중요한 게 애들 수학은 풀리는 것도 해요. 4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푸는 순서입니다. 푸는 순서. 풀다가 막히면 빨리빨리 통과해야 됩니다. 어떻게? 풀 수 있는 것부터. 애들 그런 얘기해요. 4점짜리 선생님 풀었습니다. 몇 분 만에? 30분이요. 그러면 나머지 100분 동안, 70분 동안 29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풀 수 있습니까? 못 풀죠. 4점짜리 30분에 푸는 애들은, 뭐 논술 치는 애들은 뭐 계속 풀어봐야 되겠지만, 최저 맞추겠다 하는 애들은 어리석은 짓이죠. 100분 안에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거죠. 요거는 뭐 전체적으로 뭐 그냥 다 뭐 3월 획획 있고 육모, 구모 이런 것들 그냥 이런 거는 뭐 인터넷에서도 많이 있죠, 그죠? 수능 보시고 요런 거 요거는 하나 찍으십시오. 요런 혹시 궁금하면 대교역이나 요런데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어디가 다시 한번 보여주면 찍으시고 찍으시죠. 저는 찍지 마시고 제가 찍히면 화면이 꽉 차서 찍을 게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밴드 베리타스 알파나 대구광역시 진학진로정보센터 밴드에 가입하시면 정말 다 읽을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정보가 날라옵니다. 다 되네요. 5분 초가 있습니다. 원래 4시 40분까지였는데, 2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